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허스퍼의 1년 연장 옵션 발동 여부에 대해 아직도 결론이 나지 않은 가운데 손흥민 선수의 국내 에이전트가 최근 유럽 언론에서 보도한 바르셀로나 구단으로의 역제안에 대한 소문, 그리고 튀르키예 클럽 갈라타사라이의 관심에 대한 공식 입장을 표명했습니다. 지금 유럽에서 나오고 있는 손흥민 선수의 이적설 보도와 손흥민 선수 에이전트의 입장 표명에 숨어있는 진실이 무엇인지, 혼란한 이적시장 협상의 내막에 어떤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한준TV가 직접 취재한 내용을 통해 팩트체크하고 분석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C 바르셀로나와 연결된 이적설에 대해 한준TV는 이미 스페인 바르셀로나 소식에 관해서는 최고의 공신력을 자랑하는 문도 데포르티보의 로헤르 토레우 기자를 통해서 확인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그 이후에도 몇몇 스페인 매체에서 바르셀로나와 연결된 보도들을 했지만 저희가 이미 명확하게 상황을 정리해 드렸기 때문에 별도로 다루지는 않았었어요. 하지만 최근 스페인 시간으로 12월 7일에 나온 새로운 보도, 손흥민 선수 측에서 바르셀로나에 역제안을 했고 그 역제안 과정 속에 자유계약 조건, 그리고 바르셀로나가 다시금 관심을 보이고 있다는 내용은 분명히 주목할 만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팀토크가 튀르키예 매체의 보도와 맞물려서 갈라타사라이가 당장 1월 이적 시장에 움직일 수 있다는 보도가 또 한 번 나온 것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이에 대해서 12월 9일 손흥민 선수의 국내 에이전트에 접촉을 한 세계일보의 보도를 통해 손흥민 선수 측에서 처음으로 이런 이적설들에 대한 입장을 밝혔어요. 세계일보와의 통화를 통해 손흥민 선수의 국내 에이전트 손앤풋볼 리미티드 측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먼저 스페인 구단, 바르셀로나라는 이름을 얘기하지 않았지만 보도된 그 팀이 바로 바르셀로나죠. 그 구단에 요청을 했다거나 역제안을 했다거나 또 튀르키예로 갈 것이다라는 소식 모두 사실과는 다르다고 했습니다. 다만 완전히 없는 일이다, 이 팀과의 연관이 없다라기보다는 지금 보도된 내용이 명확한 사실은 아니다라고 그 부분만 해명한 것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왜냐하면 아직 토트넘과 대화를 끝내지 못한 상황이라고 했기 때문에 토트넘에 더 남게 될지, 재계약을 맺을지, 연장 옵션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어떻게 정리할지에 대해 얘기가 끝나야 다른 어떤 팀으로의 이적에 대해 고민을 할 수가 있는데 1차적인 선결과제, 토트넘과의 입장 정리, 토트넘과 어떻게 현재 계약을 이어가게 될지를 정리한 다음에야 지금 다른 팀들과의 이야기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다른 팀들과 접촉하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도 현재 2015년 1월이 되어야만 보수만 룰 대상자로서 구단의 허락 없이도, 구단에 먼저 접촉하지 않고도 선수와 다른 팀이 협상을 해도 문제가 생기지 않는데, 지금 실제로 이런 협상을 했고 접촉을 했고 역제안을 했다라고 인정해버린다면 그것은 분명히 불법적인 접촉이 되기 때문에 당연히 사실 손흥민 선수의 공식 대리인은 이 상황을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나 이 부인이 어느 정도 조금 보수적인 방향성으로 나아갔다는 것은 이 가능성을 완전히 일축하기에는 조심스럽다. 물론 현재 튀르키예 갈라타사라이로 갈 가능성에 대해서는 거의 0%라고 봐도 좋겠지만 다른 유럽의 빅리그 팀과의 가능성에 대해서는 열어뒀다라고 볼 수 있는 대답이라고 할 수 있어요. 물론 이 보도들이 그 내용 그대로 다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겠지만, 또한 손흥민 선수의 공식 대리인이 바르셀로나에 역제안을 한 것은 분명히 사실이 아니지만 손흥민 선수를 두고 지금 이적 시장에서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먼저 엘 나시오날에서 보도한 내용부터 살펴봐야 되겠죠. 지난 12월 7일에 보도한 내용은 계속해서 이 엘 나시오날에서 손흥민 선수에 관련된 이야기를 보도하고 있는 다니 세레노 기자가 업데이트한 내용인데요. 이전에는 데쿠 디렉터가 손흥민 선수를 원하고 또 조한 라포르타 회장도 구단 재정에 도움이 되는 영입이기 때문에 원하고 한지 플릭 감독에게 이야기를 했는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던 한지 플릭 감독이지만 우선은 이선의 공격수로서 로테이션 자원, 이제 장기적인 자원을 보는 과정에서 조금 더 어린 선수를 선호한다라는 얘기 속에서 이게 무산이 됐다라고 보도를 했었거든요. 그 상황이 좀 다시 한번 뒤집힌 것으로 보이는 것은 손흥민 선수 측에서 직접 우리가 좀 가고 싶다라는 의사를 표명하는 적극성을 보였기 때문에, 그렇다면 플릭 감독도 그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마음을 열었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 기사의 제목을 보면 플릭 감독의 바르셀로나에 무료로 이적료 없이 입단하고 싶다고 제안을 했다. 역사적인 프리미어리그 스타가 그렇게 제안을 했다라는 기사인데,
여전히 스페인 내에서 특히 카탈루냐 지역 안에서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로 온다라는 소식 자체가 아주 큰 그런 화제가 될 만한 이슈는 아니다 보니까 제목이나 또 사진에 손흥민 선수가 메인으로 등장하지 않고 있어요. 프리미어리그 스타라고만 해놓고 또 역사적인 스타라고 했기 때문에 누구지? 관심을 유발하기 위한 제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굳이 저희가 이 매체나 기자가 손흥민 선수의 이름을 팔아서 조회수를 끌어올리려고 하는 그런 의도로 쓴 기사는 아니다. 분명히 어떠한 일들이 물밑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 속에 다니 세르노 기자가 이 내용을 포착했을 것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기사의 내용을 보면 토트넘의 전설인 손흥민이 FC 바르셀로나에 무료로 자유계약으로 입단할 의향이 있다고 하는데 한지 플릭 감독 아래에서 재건 중인 바르셀로나가 내년 여름에 호화로운 보강을 할 수가 있다. 최근에 이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정보에 따르면 토트넘 허스퍼의 살아있는 전설이자 역사이며 프리미어리그의 상징적인 선수인 손흥민 선수가 바르셀로나에 가고 싶다는 의사를 밝혔다라고 전한 것인데요. 올 시즌이 끝날 경우 손흥민 선수가 토트넘과 계약이 끝나기 때문에 이적료 없이 영입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어요. 그러면서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스포츠적인 면과 상업적인 측면에서 모두 전략적으로 아주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고 했는데요. 우선 손흥민 선수가 공격 지역의 모든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 보니까 내년 여름이면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가 37살이 되기 때문에 레반도프스키만큼의 득점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창의력과 신선함, 또 새로운 유형의 플레이를 할 수 있는 손흥민 선수가 오는 것은 레반도프스키의 백업 자원이자 또 대체 자원이자 또 함께 뛸 수 있는 자원으로서 손흥민 선수가 안성맞춤이라는 거예요. 특히 한국에서 최고의 우상인 손흥민 선수와 계약을 하는 것은 아시아 지역에서 바르셀로나에게 전례 없는 미디어에서의 영향력을 발휘하게 할 것이다. 아시아에서 엄청난 인기가 더욱더 생기게 될 것이다. 이미 인기가 많은 세계적인 팀이긴 하지만 손흥민 선수가 오는 것을 통해서 아시아 내에서 더 많은 수익을 거둬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특히 이런 돈적인 문제를 떠나서 자금적인 면으로만 선수를 영입하는 바르셀로나가 아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 멀티 능력을 강조했는데요. 32살인 손흥민 선수가 여전히 축구계에서 가장 완벽한 공격수 중 한 명이라고 평가를 받는데 가장 큰 장점이 마무리 능력뿐 아니라 1대1 상황에서 상대를 제칠 수 있는 속도, 페이스가 있고 또 수비 가담을 헌신적으로 하는 면들은 현재 한지 플릭 감독이 바르셀로나에 와서 추구하는 전술과 스타일에 이상적으로 부합한다고 했어요. 그리고 프리미어리그에서 꾸준히 10년 동안 활약을 했고 챔피언스리그의 결승까지 갔던 선수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험은 지금 젊은 선수가 많은 바르셀로나에 이 베테랑 선수들의 경험이 조합이 돼야 되는데 그 중에서 이제 정말 황혼기에 은퇴 직전까지 가고 있는 레바란도프스키 선수의 경험을 더해줄 수 있는 팀에 좀 신뢰감과 안정성을 줄 수 있는 선수라는 측면을 강조한 겁니다. 전술적인 다재다능함에 있어서도 또 가장 힘든 순간 정말 일정이 치열하고 시즌 막판으로 갈수록 체력적으로 힘들어질 수 있는 폴란드 공격수 레반도프스키가 로테이션을 통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는 열쇠다. 지금 레반도프스키 선수의 최전방 자리에서 득점을 할 수 있는 선수가 없기 때문에 그 자리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될 수 있고 또 윙어 자리에서도 라민 야말 같이 또 계속해서 경기를 뛰어야 하는 선수가 쉴 수 있게 또 과도한 부담을 덜어줄 수 있게 한다. 이 자리를 오른쪽 측면 자리를 손흥민 선수가 보진 않겠지만 하피냐가 지금 라민 야말 때문에 처진 공격수 내지 왼쪽 측면에 가서 뛰고 있잖아요. 라민 야말이 아예 못 쉬고 있는데 손흥민 선수가 있다라면 손흥민 선수가 왼쪽으로 가고 하피냐가 오른쪽으로 가서도 또 함께 뛰면서 로테이션이 가동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인 것이죠. 지금 계속해서 얘기가 되는 것은 왼쪽 측면 공격수인 안수 파티와 페란 토레스의 경기력이 아쉽고 이 선수들을 모두 정리할 예정이고 이 선수를 정리하면서 생기는 이적료와 연봉 여력을 통해서 이적료가 안 드는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는 것은 꽤나 성공적으로 오히려 효율적으로 스쿼드를 리빌딩하는 상황이 되는 겁니다. 계속해서 언급되는 것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는 것은 스포츠적인 계약, 팀의 전력관과 이상의 의미가 있다고 하면서 경기장에서만 그의 영향력이 국한되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의 존재가 글로벌 마케팅, 특히 아시아에서 바르셀로나의 입지를 크게 강화할 수 있다며 손흥민 선수의 합류는 스폰서십, 유니폼 판매, 소셜미디어의 성장으로 인한 수익 증가로 이어질 수가 있고 이것은 아직 재정 안정화가 필요한 바르셀로나 구단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이미 바르셀로나는 네이버와 또 협약을 맺고 바르셀로나 TV를 네이버 TV에 개설을 했잖아요. 이를 통한 수익은 사실 직접 네이버로부터 돈을 받는 것은 아니고 광고 수익을 쉐어하는 형태인데 손흥민 선수가 입단하는 순간 이 바르셀로나 TV의 한국 내 가치 그리고 조회수 그를 통한 광고 추가적인 스폰서십 이런 것들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미 한국 시장의 진출에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바르셀로나 입장에서는 손흥민 선수가 오는 것은
이뿐 아니라 한국의 바르셀로나 스토어를 열고 또 한국의 많은 관광객들과 팬들이 바르셀로나에 와서 또 경기를 보고 또 거기서 또 돈을 쓰고 많은 상품을 팔고 투어 경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FA로 데려온 선수, 물론 손흥민 선수에게도 어느 정도 계약금과 연봉을 제시해 줘야 되겠지만 파티와 페넌토레스가 정리되는 상태라면 이미 쓰고 있는 그 인건비 지출 안에서 크게 자금을 더 쓰지 않으면서 수익이 늘어나는, 그리고 경기력과 스쿼드는 강해지는 그런 효과이니까 손흥민 선수가 굉장히 매력적인 옵션으로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스포츠적과 재정적인 측면 모두에서 전략적인 움직임이 될 수 있다. 손흥민의 경험과 다재다능함은 특히 플릭 감독의 프로젝트에 완벽하게 부합하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 측에서 먼저 제안을 해왔다라면 거부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영국의 팀토크는 기브미 스포츠에서 공신력 높은 기자 베이츠 편집장의 정보를 통해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가 손흥민 선수에게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소식을 전했었는데, 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는 분명히 지금 공격진의 전면적인 개편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 오시멘의 영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문도 나왔다고 해요. 이 얘기는 나폴리 소식에 정통한 일 마티노, 나폴리 지역 일간지에서 보도를 한 것인데, 파리 생제르맹과 유벤투스 그리고 맨유까지도 1월 이적 시장에 당장 오시멘을 영입을 하고 싶어 한다. 첼시 역시 관심이 있다. 그리고 현재 오시멘이 나폴리 소속으로 갈라타사라이에 임대되어 있지만 현재 올 시즌 말까지 맺어져 있는 임대 계약이 만약 7,500만 유로의 이적료 제한이 올 경우에는 그 임대를 해지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1월 이적 시장에 큰 돈을 지르는 팀이 나온다면 오시멘이 즉시 이적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라는 건데, 지금 여러모로 아모린 감독이 부임하고 나서 경기력이 살아나야 되는, 또 좀 어떻게 보면은 결과가 나오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맨유가 디렉터도 갑자기 바꿨잖아요. 뉴캐슬에 위약금까지 주면서 데려온 디렉터를 갑자기 해임하는 일도 있었는데, 오시멘을 지금 영입하려는 건가? 오시멘을 영입해서 컵대회 우승이라도 노리는 건가? 이런 움직임들, 유로파리그를 확실히 우승을 해서 다음 시즌 챔피언스리그에 나가기 위해 투자를 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갈라타사라이 입장에서는 오시멘의 임대 계약이 조기에 종료될 경우에는 그에 준하는 새로운 스타를 데려와서 대체하려고 하는데, 그 1순위로 꼽히는 것이 손흥민 선수라고 튀르키예 매체인 파나틱이 보도를 했던 바가 있고, 그 내용을 팀토크에서도 함께 소개를 했습니다. 갈라타사라이도 오시멘을 완전히 데려오고 싶어 하지만 오시멘 본인이 빅리그에서 뛰고 싶어하는 열망이 강하다 보니까 지금 갈라타사라이는 거쳐가는 팀으로 여기고 있고, 오시멘을 완전 영입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것을 갈라타사라이도 알고 있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를 만약에 오시멘이 떠날 경우엔 대체자로 데려오겠다, 이런 그 입장이라고 하는데요. 다만 이제 맨유가 오시멘을 데려오면 갈라타사라이가 손흥민 선수를 데려간 연쇄 이동이 되기가 어려운 것 중에 하나는, 맨유도 또 손흥민 선수를 원하고 있는 상황으로 알려지고 있고, 그 외에 레알 마드리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바르셀로나 이런 팀들과 다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팀토크는 이 엘 나시오날의 보도를 인용해서 손흥민 선수는 바르셀로나의 본인을 역전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갈라타사라이로 가지는 않겠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 보도들 속에서 우리가 봐야 하는 내용은 무엇이냐? 기본적으로 이 갈라타사라이도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해 별도의 구단 대리 에이전트를 선임했다라는 얘기가 있잖아요.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일을 보고 있는 에이전트는 한국 내에서는 손앤풋볼 리미티드라는 국내 인사들이죠. 여기에 대표이사는 손흥정 감독으로 손흥민 선수의 아버지이고, 그 외에 일을 보시는 분은 또 한국 축구계에서 오랫동안 일을 하신 분이에요. 근데 이분들은 국내 비즈니스를 주로 담당을 하고 있고, 유럽 내의 팀 간 계약, 이적 계약에 대해 대리하고 있는 것은 영국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는 CAA 베이스입니다. 미국의 CAA와 합작을 하게 됐고 그 산하로 들어가게 됐죠. 이 CAA 베이스에서 주목할 것은 CAA 베이스에 정말 다양한 국적의 여러 에이전트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도 베테랑으로 책임자 레벨인 레온 엔젤 에이전트가 다니엘 레비 회장과 아주 가까운 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토트넘 선수들, 토트넘과 연결되는 선수들, 또 토트넘의 전임 디렉터인 파라티치가 모두 CAA 베이스와 함께 일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현재 CAA 베이스에는 물론 정말 많은 선수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첼시의 콜 파머가 현재 CAA 베이스가 관리하고 있는 가장 시장 가치가 높은 선수인데, 토트넘이 이제 포스테코 감독 부임할 때 영입했던 제임스 매디슨도 CAA 베이스 소속이고, 강하게 연결됐던 에제도 CAA 베이스 소속이고, 사르, 포로, 손흥민, 히샬리송 다 CAA 베이스 소속이에요. CAA 베이스 선수들이 굉장히 많이 토트넘과 계약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 CAA 베이스가 지금 손흥민 선수의 이 연장 옵션 발동 조항을 조금 토트넘 쪽에 유리하게 맺은 것도 어떻게 보면은 워낙 토트넘과 가까운 사이다 보니까 구단과 선수의 이익 사이에서
선수도 대변하긴 하지만 구단에 좀 유리한 그런 조건도 좀 잘 설득해서 집어넣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CAA 베이스가 손흥민 선수를 무료로 보내기 위한 역제안을 바르셀로나에 했거나 혹은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에 했을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크지 않거든요. 실제로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모두 한국계 에이전시, 또 한국과 스페인을 오가면서 활동하고 있는 이런 축구계 관계자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고, 그들이 또 많은 한국 관련 사업들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들이 중간 역할을 하는 과정을 원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대리하는 게 아니라 구단을 대리해서 우리가 손흥민 선수를 한번 데려와 보겠다, 한국의 스폰서십도 연결해 주겠다, 우리가 손흥민 선수 에이전시 측과 얘기를 해서 손흥민 선수도 얘기를 해서 이렇게 데려올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다, 이렇게 움직이고 있는 과정에 역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즉 이게 문도 데포르티보 기자라든지 일티어 기자들이 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얘기하지 못하고 있고, 또 구단에서도 아주 적극적인 의지를 보이지 않는 것은 데코 디렉터나 구단 내부에서 먼저 손흥민 선수를 영입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한 게 아니라, 이렇게 바르셀로나 구단 측과 일해왔던 한국과 연관이 있는 에이전시 측에서 제안을 해온 것이죠. 손흥민 선수 영입하는 게 어떻겠느냐, 내가 성사시킬 수 있다, 그렇게 역제안이 들어간 거예요. 즉 손흥민 선수가 나를 역제안해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공식 대리인이 이 손흥민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나 바르셀로나에 접촉한 게 아니라, 다른 스페인 내와 스페인을 오가면서 활동하는 에이전시 측이 구단을 내가 대리해서 손흥민 선수를 한번 데려와 보겠다라는 제안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역제안이라는 형식으로 구단에서는 여기고 있고 상황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 딜이 이루어지려면 손흥민 선수 측을 또 이 중간에서 일을 하고 있는 스페인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한국인 에이전시 측에서 설득도 해야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손흥민 선수도 토트넘과의 관계를 정리를, 매듭을 지어야 되는 거죠. 1년 연장 옵션이 발동되는 순간 FA여야만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고자 하는 바르셀로나나 아틀레티코 같은 경우에 이적 가능성은 사라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에요. CAA 베이스가 또 많은 지도자들도 고객으로 데리고 있는데,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이나 맷 웰스 코치도 CAA 베이스 소속입니다. 물론 안첼로티라든지 그 외에 스티브 쿠퍼 전 레스터 감독이라든지 키어런 맥케나 입스위치 감독이라든지 정말 많은 지도자들, 램파드도 CAA 베이스와 일하고 있으니까 CAA 베이스는 정말 세계적으로 정말 엄청나게 큰 규모를 갖고 있는 에이전시거든요. 그런 에이전시이기 때문에 토트넘만을 위해서, 토트넘의 이익을 위해서 그런 선수와 감독의 조건을 안 좋게 하는 그런 결정을 내리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토트넘과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맺어왔던 에이전시라는 점에 있어서 토트넘에게도 피해를 끼치지 않는 협의를 추진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스페인과 한국을 오가는 그 비즈니스 관계자와 에이전시, 손흥민 선수의 또 국내 에이전시, 손흥민 선수와 일을 하고 있는 CAA 베이스, 토트넘, 이들 사이의 일들이 매끈하게 정리가 되고 모두가 최소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런 조건을 맞춰야 되는 상황이에요. 지금 이 CAA 베이스 같은 경우에는 호주 대표팀 감독인 포포비치의 대리인이기도 하기 때문에 호주 쪽에도 꽤 영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들도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지금 거치와도 꽤 많이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손흥민 선수와 연결되고 있는 팀들은 분명한 명분들이 있고 합리적인 이유들이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현재 등번호 7번인 페란 토레스를 정리할 계획을 가지고 있고, 이 선수가 딱 왼쪽 측면에서 뛰고 있고, 손흥민 선수가 입단할 경우 7번을 또 그대로 이어받을 수 있는 상황이에요.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같은 경우에는 현재 등번호 7번인 그리즈만이 올 시즌이 끝나면 미국 무대로 떠날 가능성들이 제기되고 있죠. 그런 상황 속에서 손흥민 선수가 그 포지션을 정확하게 대체할 수 있고, 또 FA로 올 수 있고, 아시아 마케팅이 가능한 상황이니까 온다면 마다할 리가 없는 거예요. 맨유 같은 경우도 메이슨 마운트에게 7번을 주고 있는데, 이 마운트 선수를 토트넘에 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오는 상황이 된다면, 이걸 굳이 트레이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맨유가 어떻게 보면 마운트의 이적료를 손해를 보더라도 손흥민 선수가 거의 FA에 가깝게 오는 상황이 된다면 받아들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맨시티 같은 경우도 왼쪽 측면에서 뛰고 있는 그릴리시가 본인이 좀 더 많은 출전 시간을 가져가고 싶어하는 가운데 매각 대상으로 언급이 되고 있고, 토트넘이 손흥민 선수가 나갈 경우 그릴리시를 데려오고 싶어 한다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다 보니까, 또 이런 조건, 그릴리시를 토트넘이 조금 저렴하게 영입을 하면서 손흥민 선수를 FA로 풀어주는 형태로 간다면은 역시나 그런 딜은 성사가 될 수 있다. 어찌 보면 1년 연장 옵션을 발동한다고 하더라도 회계 장부상의 이점을 누리기 위해서 두 선수를 각각 이적료를 발생시키게 하면서, 실제로는 대상이 되는 맨유나 맨시티가 현금을 지불하지 않는 형태로 이렇게 상황을 맞출 수도 있는 거고요.
어찌됐거나 이런 팀들은 손흥민 선수가 이적을 한다고 했을 때 충분히 본인의 커리어의 남은 기간 우승도 될 수 있고 새로운 도전에 있어서 명분도 있는 그런 이적이 될 수 있다 보니까 충분한 가능성은 있어요. 말씀드린 대로 맨유와 바르셀로나는 선수 보강도 필요하지만 재정적으로 마케팅 수익을 증대시켜서 구단의 재정 상태를 안정화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맨시티와 아틀레티코는 명확하게 이 선수단 내에서 새로운 보강이 필요한데, 어떻게 보면 맨시티는 백업 역할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선수가 필요한 상태에서 손흥민 선수가 온다면 환영할 수 있고,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어린 선수 그리고 베테랑 선수를 동시에 영입해서 그리즈만의 공백을 장기적으로 단기적으로 모두 대체하고 싶어 하니까 지금 또 다른 어린 선수를 해당 포지션에 데리고 올 예정이지만 조금 더 검증되어 있고 또 확실하게 골을 보장하는 손흥민 선수를 데려오는 것에 열려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일들은 모두 말씀드린 대로 중간 과정에서 이 수익료를 나눠 가지고 그로 인해 부가적으로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스페인을 기반으로 움직이는 에이전시들이 움직이고 있다. 한국계 에이전시들이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프리미어리그 내의 팀들은 토트넘도 혹할 만한 선수, 바로 잉글랜드 대표인 마운트와 그릴리시를 보유하고 있는 맨유와 맨시티가 토트넘의 런던 지역 라이벌이 아닌 팀들로서 이적을 한다고 하더라도 팬들의 거센 반발을 하지는 않을 팀들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이겠죠. 이런 모든 상황들을 고려해서 아마 손흥민 선수와 토트넘 그리고 CAA 베이스가 이번 달 말까지 아마 1년 연장 옵션의 발동 여부에 대해 어느 정도의 가닥을 잡을 것 같아요. 1년 연장 옵션이 12월 말 안에 발동되지 않을 경우에 2025년 1월부터는 보수만 룰 대상자가 되기 때문에 자유롭게 이적 협상을 할 수가 있는 손흥민 선수가 되거든요. 다만 이 1년 연장 옵션의 발동에 마감 시간이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1월에 손흥민 선수가 어떤 협의를 하더라도 그 결과가 드러날 때 토트넘 구단과 어느 정도는 또 얘기를 나눠야 되고, 토트넘 구단에서 이제 1년 옵션을 또 발동해야 되겠다. 구단이 갖고 있는 옵션이니까 그렇게 움직일 수도 있거든요. 다만 그것은 분명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다른 팀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될 때 그렇게 해버리면 상도와 도의와 또 서로 간의 신의를 어긋나는 일이기 때문에 결국 12월 말까지 팀의 성적과 상황, 손흥민 선수의 개인적인 퍼포먼스 모든 것들을 고려해서 이 1년 연장 옵션과 손흥민 선수의 혹은 추가적인 계약에 대한 입장이 정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중요한 것은 유로파리그에서 과연 조기 16강 진출을 확정하면서 유로파리그 우승의 희망을 가져갈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12월 20일 새벽에 있을 맨유와의 카라바오컵 8강전에서 탈락을 해버리면 실질적으로 토트넘이 올 시즌 우승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가 또 앞으로 내가 남을지 떠날지를 고민하는 데 있어서 큰 또 영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결국에는 이 맨유와의 경기까지 포스테코로 감독의 거치가 또 가닥이 잡힐 수 있는 리버풀과의 프리미어리그 경기 때까지는 지켜보다가 12월의 마지막 한 주, 올해의 마지막 날이 오기 직전에 어느 정도 토트넘과 손흥민 선수 쪽에 이어지고 있는 대화가 매듭지어지고 손흥민 선수의 행선지가 조금 더 명확하게 정리가 될 것 같은데요. 과연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또 손흥민 선수의 미래는 어떻게 될 것인지 한준TV가 시시각각 변화하고 있는 상황과 현지의 보도, 그리고 저희가 직접 취재한 독점 정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최신 소식, 믿을만한 소식 빠르게 확인하시기 바랍니다.